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한국 주식이 됐건 미국 주식이 됐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주식을 하자는 건데 이게 영어로 써놨는데요. 아주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한국말이랑 똑같은데 이런 거죠. 첫 번째는 buy what you know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는 기업을 사는. 아는 기업, 아는 나라, 아는 펀드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도 이런 거 마찬가지죠. 펀드도 아는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죠. 베트남에 나가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베트남 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베트남 사라는 거죠. 아니면 베트남 가보니까 엄청 성장성이 높을 것 같다. 사면 되는 거죠. 다만 제가 늘 방송할 때나 강좌 학교에서 강의할 때 마찬가지지만 네가 그렇게 마음을 동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면 해도 되죠. 근데 잘 모르는 거는 그게 단돈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라고는 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정도 하면 어떤 펀드도 그렇고 뭐든지가 등락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안전한 거는 예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예금도 대한민국은 법조는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한데 특히 주식은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속성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걸 하는 거는 저는 조금만 흐들거리면 말이 좋죠. 손절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손절매. 저는 그래서 허울 좋은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손절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말 잘 아는 걸 사라. 이게 어떤 거든 간에. 이게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알고 가보니까 확신이니까 사는 건데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잘 아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잘 모르는 거 해갖고 전 돈 번 사람은 저도 꽤 연치가 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걸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과 밸류에이션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차트를 보는데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가치. 근데 가치라는 게 어렵단 말이죠. 말하면 다 다르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가치가 제가 보기에 엄한 얘기고 그 가치는 뭐다? 무슨 가방끈이 길어야 가치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가치란 건 뭐냐면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제품이 잘 팔리냐. 그래서 그 회사의 서비스를 많이 넣어뒀을 것 같으냐.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특정 어떤 섹터나 특정 주식을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원천적으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뭐랄까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다들 알잖아요. TV 서버 살고 LG 요즘 보면 LG TV 많이 쓰잖아요. LG 건조기는 LG가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딱 저 제품 나도 쓰고 쟤도 쓰고 옆에 사람도 쓰고 옆에 김 사장 한번 저 친구 엄마도 LG 전부 쓰더라. 요즘 보면 세탁기, 청소기, 영미한가요? 영미 사더라 이거죠. 많이 쓴다 이거예요. 나도 샀으니까 쟤도 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밀고 다니는 청소기의 핵심은 다이슨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비싸서 그런 거죠, 지금은. 근데 다들 요즘 다이슨 많이 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다이슨을 만약 쉽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다이슨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되는 거가 많이 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다음에 살 자동차는 무조건 현대차 사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무조건 현대차 사겠다. 예, 계시잖아요.
네, 계세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죠. 현대차 좋고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라는 얘기 또 하죠. 특히 기아자동차 뭐 K5가 뭐 가성비 좋다고 미국에서 평가받거든요. 그게 뭐 정답이 없어요. 그럼 사시면 되는 거죠. 정말 좋고 대충 사겠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분들이 요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역설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주가가 제대로 가겠냐는 거죠. 근데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건 쉬우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배 있죠, 배. 배 있죠, 배. 여기서 조선업종이나 이런 쪽 일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큰 유조선 있죠. 쉽게 유조선. 유조선이라는 건 크게 웬만하면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축구장 6개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거 유조선이 한 척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한 척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아세요? 대충. 600억이면 엄청나게 잘 사시는 거죠. 600억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또 매력입니다. 대충 어느 정도? 네? 6천억이요? 5, 6천억? 그것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충 VLCC라고 초대형 유조선이 보통 1억 달러 보시면 돼요. 아무튼 1,000억 정도. 근데 보면 재미나는 거가 그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가스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말 수 있는 보통 3억 달러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트에서 안 팔잖아요. 그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매매하기 자체가. 또 석유화학 이런 거 에틸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틸렌, 프로필렌, 나프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계시는 분은 잘 알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저도 업계에 20, 30년 있었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런 주식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 여기서 에틸렌이 이번에 1톤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펀드나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 근데 정말 소비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소비재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마트에 사람이 많아 보여요. 이마트 물건이 좋아. 그 이마트에 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르는 게 있고 잘 모르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고 그 가치가 너무 장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였고요. 뭘 하지 말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 하지 말라는 거는 첫 번째가 Don't buy on price alone. 가격만 보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가격이 뭐야? 비싸다.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Don't forget to sell. 뭐냐면 파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기에 가격이 와서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나 틀려서 많이 떨어져서 팔 수 있지만 어쨌든 파는 거는 액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언젠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는 많이들 아시는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주식 투자나 뭐 펀드 하는데 보면 수많은 어떤 뭐라 그러죠?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술적 분석 책도 보면 수백 권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벌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인데요. 여기서 써놨지만 주식 투자할 때 생각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근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적 어떻게 믿냐라는 분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있어요. 실적 어떻게 믿냐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도대체 대한민국 주식은 실적 따로 못 따로 간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거죠. 뭐냐 테마가 급락이 어리니까. 테마가 워낙 급등락하니까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지나고 보면 실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은 다 투기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투기 영역으로 보면 되죠. 테마 투기의 영역이죠. 개성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물론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주식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판단이 안 되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게 확신이 있다 그러면 가면 되죠. 나는 무조건 지금 금강산이 사업이 대박 터져서 금강산을 10배 될 것 같아. 그럼 사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언젠가 떨어질 텐데 나 미리 먼저 샀다가 낼름 팔아오고 이런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룰렛이랑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룰렛 아시잖아요. 룰렛 00, 0, 36까지 해서 37개 정도 돼 있어갖고 38개인가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 맞추면 35개가 딱 줄 거예요. 근데 영화 보면 딱 찍잖아요. 맞추잖아요. 드라마 보면 딱 맞추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주식은 미국만 그렇지만 해외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똑같아요. 선진국은 결국 실적 따라가는 건데 이게 보면 2012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한 선 있죠, 진한 선. 진한 선이 그건 S&P 500 기업의 주당 이익의 사실, 현실, 진행된, 지금까지 나온 거가 되겠고요. 요때부터는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 요 그래프는 이제 주가 지수, S&P 500 지수인데요. 주가 따라 가는 거예요, 주가 따라. 물론, 하루하루는 다르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대로 가는 거죠. 오늘 준비를 안 해봤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PB분들 있잖아요? 딱 해갖고, 한국의 코스피랑 한국의 주당 순위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걔네가 보내줄 거거든요. 작년 처음 올랐어요. 5년 동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매번 잘 된다고 그러고 등락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안 올랐죠. 그러니까 박스피라고 얘기했는데 박스피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이익이 안 늘어났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는 6년 동안 이익이 줄어들었거든요. 주가가 안 빠진 것도 신기하죠, 제가 보기에. 이유는 딱 현대차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재벌 그룹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정을 하는 거죠. 인터파크가 떨어지는 이유는 인터파크 계속 주식 이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딱 하나죠. 물론 설명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건 이제 특기 영역이니까 애들이 하는 거고 테마 막 하는 거고 되겠고요.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여기에 다 통합니다. 결국은 통해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 이게 10가지 맞는데 여기를 어떻게 믿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트라우마가 들어갑니다. 트라우마. 왜냐면 한국은 저도 애널리스트 했지만 한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다른 나라랑 달리 한국은 목표치가 좀 과하게 높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한국은 나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대차가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5년 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싶으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을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은 전화를 겁니다. 요즘은 신상을 틀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X같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물산이 합병할 때요. 그거 하면 이제 애국자고 그거 반대하면 외국 노가스 됐잖아요.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딱 한 군데가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잘렸잖아요. 하나증권 사장이 그것 때문에 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청문회 스타 됐지만 그 사람이 결국 잘렸던 거죠. 하나증권사 시장 자리에서. 그 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나쁜 걸 맞춰갖고는 나쁘다고 맞히는 애들은 다 집에 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공매다라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나쁘다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진국은 다 돼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팔 수가 있어요. 주식이 없더라도. 다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해외 주식이 공매도가 안 되는데 미국 사람 다 해요. 근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나쁘다고 얘기하더라도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팔면 돼요. 내가 주식이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있어야 팔잖아요. 없으면 팔면 돼요. 없더라도 팔면 돼요. 공매도회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부 기관만 되고 걔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틀리잖아요. 틀리면 나중에 그 애널리스트는 잘리면 돼요. 실력이 없다고 해서. 다만 매도 의견을 냈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틀리면 잘리면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매도 의견이나 보유 의견 잘 안 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최소한 하는 거가, 걔네들이 하는 거가 자료를 안 낼 뿐이죠.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보면 한 명 정도 2명 빼놓고 지금 역사적으로 2014년부터 떨어졌거든요. 최고 고치는 2014년 9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21만 원인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만 원 훅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삼성동에 10조 투자, 통큰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몽 회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역시 통큰 회장님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날이 꼭지였고 그다음부터 계속 그 가격 근처도 못 가봤어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는 전부 다 여태까지 내수기원이에요. 항상 내수기원이에요. 왜? 나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게 공무에 돌아간 거랑 대한민국 문화, 사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해외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래서 신뢰성이 어찌됐건 외국은 높아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냥. 이걸 믿지 않으면 해외 주식은 꿈도 꾸시면 안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수급. 그래서 수급만 얘기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기관 매수 종목, 기관 매수 종목, 급소를 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키움증권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선진국 어디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HTS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화려한 HTS를 하려면 보통 미국인들 보면 1년에 한 달에 한 50불 정도 돈을 내야지 그걸 써요. 그래봤자 우리나라보다 후졌어요. 차트 잘 제공도 안 해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특정 주거에서 샀다? 외국인이 샀다? 기관 샀다? 있지도 않아요. 그런 게. 제공은 안 해요. 다만 기관 투자가든 3개월에 한 번씩 자기 보유 정보 보고할 뿐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딱 이러잖아요.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주식을 해서 돈을 버냐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대묻죠. 그거 다 오픈돼 갖고 대한민국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냐.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쓸데없이 많이 공개하다 보니까 수많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깔끔해요. 그냥. 실적 그 이상 이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죠. 간혹 있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 같은 거는 그래요. 테슬라는 이익이 안 나는데도 막 주가 이상하게 가 있잖아요. 극히 예외적인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것들이 있죠. 뭐 애플이 됐건 뭐 넷플릭스가 됐건 아마존이 됐건 딱 그대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20년 동안 오른 거거든요. 미국의 다우지수인데요. 120년 동안 꾸준히 올라와 있어요. 12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이때 1920년대 그 미국의 대공황 때 떨어졌죠. 또 중간중간에 2차 세계대전 때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결국 꾸준히 적립식으로 했던 사람은 꾸준히 올라갔다는 거죠. 너무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늘어나는지 아니지. 이건 한국 주식 하더라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익 외에는 없다. 특히 해외를 가시면 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샀다 팔았다는 게 중요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식은 고평가 저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골드만 학생에서 하는 거 되겠고요. 해외 주식을 보는 건 너는 한국 주식도 결국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기술적 분석에 너무 늪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보여주는 게 이 선입니다. 이 선. 이게 뭐냐면 선을 긋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엄청 긋다면 엄청 이 선도 보고 저 선도 보잖아요. 답이 없다는 얘기죠. 해외 주식하면 나는 영어를 못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엄청 숱하게 들어요. 제가 어디 강의할 때마다 들어요. 최소한 안 듣더라도 뒷담화로는 들어요. 뒷담화로는. 이 교수님은 영어를 잘해서 그런다. 조금 하죠, 제가. 조금. 유창하게 발견해서 못합니다. 유창하게 못하죠. 조금 하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꼭 되물어요. 여기서 한국말 못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한국말 잘하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냐는 거죠. 한국 펀드 잡고 많이 벌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돈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해갖고 돈 버냐는 거죠. 그거보다는 큰 원칙이 그들과 우리랑 많이 달랐을 뿐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돈 버는 외국인은 한국말 잘하냐?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고기, 갈비 정도밖에 모르고요. 한번 제가 통계를 봤더니 한국의 주식 투자는 외국인, 미국의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가봤냐? 그랬더니 한국 가본 사람은 5%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몇 번 가봤다고 베트남을 했냐는 거죠. 한때 중국 주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미국 주식은, 미국 기업은 영어 보면 대충 알잖아요. 웬만한 것도 애플 읽을 줄 알잖아요. 웬만한 분들. 중국 주식은 읽을 수가 없어요. 중국 주식의 특징은 발음이 안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간체를 많이 쓰잖아요. 미국 쪽 사실 뭐라 찾잖아요. 중국은 그 간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HTS마다 다 달라요. 표기가. 헷갈리죠. 베트남 기업이요? 뭘 알아서 하냐고. 인도네시아? 뭘 알아서 해요. 그건 언어랑 상관없다는 거죠. 예. 워런 버핏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을 안 가면 후회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반은. 2018년이요? 아까 그래프를 약간 또 늘려놓은 건데 또 자세히 나오는 건데 2018년은 미국 기업 이익은 18.4% 이익이 늘어난다는 전망치가 있어요. 올해 이익이 18.4%. 이게 보시면 파란 거가 주가가 요새 막 올라가다가 올 초부터 약간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익은 오히려 18.4% 이익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좀 좁아졌을 때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을 때. 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결국은 주가가 밀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오늘은 이제 지수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개별 기업도 그대로 적용돼요. 애플도 적용되고 다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증권회사 직원들이랑 상담해 보시면 그런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러는데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사이트들. 영어 실력이랑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깜짝 놀랄 거로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려요. 이것도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2월달인가 3월달에 고객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경험치를 고객들한테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들에서 설명한 거예요. 수익 결정하는 요인. 근데 여기 보고 이걸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식 투자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기가 해보니까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주식은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잘 사고 잘 파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2%만 중요하다. 2%. 주식을 잘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또 비싸게 팔았다 잘 사는 이런 것들은 2%밖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 4%는 또 뭐냐면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좋아 보여. SK하이닉스 반도체 올만 하니까 더 좋아 보여.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막 사모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 좀 떨어지니까 불안해요. 아닌가 봐요. 그러면 싼 것도 뭐 사는 거죠. 은행주 사보고 네이버 사보고 막 바꾸는 거예요. 막 종목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종목 교체는 4%만 중요해요. 4%.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뭐냐면 한 종목, 두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반도체를 얼마 정도 갖고 하고 은행주를 얼마 정도 갖고 하고 크게 봐서 채권도 얼마 정도 갖고 하고 아니 해외도 얼마 갖고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놓으면 그걸 꾸준히 갖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꾸 샀다 팔았다 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하는 놈이 돈을 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잘해야지 대박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식에 관련된 강의, 주식에 관련된 책은 전부 다 이걸 잘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거. HTS를 그렇게 하고 분석하고 로보아이더 정말 살 주식, 팔 주식 알려주는 거 있죠. 딱 치면 테마 쫙 나오잖아요. 금강산 테마 쫙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테마 쫙 나오잖아요. 이걸 다 종목 교체하는 거 유도하는 거죠. 증권회사가. 아니, 언론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언론도. 대한민국 언론 보면 제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저도 언론사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죠. 월급 받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먹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경제신문 보면 그 가관이죠, 가관. 대한민국 경제신문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서 하는 건 뭐든지 좋은 거고, 현대차 하는 건 모든 게 완벽하게 좋은 회사죠. 철저하게 재벌 위주로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을 보면 그냥 항상 좋다만 그러잖아요. 나쁘다는 얘기 안 하고, 어느 날 떨어지면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듯이 지나친 신용매매는 위험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이것들을 위하는 거예요. 종목 교체 매매 타임인데, 절대로 잘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하자.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냐 물어보잖아요. 그거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어느 거래, 증권사를 거래하시는 간에 그 리서치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딱 보여줘요. 자기를 모델 포트폴리오 제공하고 한 20종목을 딱 제시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그 근처로만 가더라도 이렇게 홍명난 결과 안 나옵니다, 지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난 그보다 더 좋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을 통해서 주식에서 100%, 200% 벌 일은 처음부터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보다는 안정되게,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도 1.7, 거기에 3배, 4배만 나와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뭔가 대박 날 것 같다는.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좀 잘못됐다고 보죠. 이게 좀 위험하다고 보죠. 특히 이제 여기 계시면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은 이러잖아요. 단 100만 원밖에 없고 단도 500만 원 언제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움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500만 원 있으면 평소에 500만 원만 있겠냐고요. 그 친구가 나이 들고 그러다 보면 5천만 원, 5억도 생기잖아요. 그때 뭔가 생각이 바뀌나요? 그때 구구단이 바뀌나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다들. 투기적인 거는 그냥 투기적인 하려고 그러면 그냥 섭답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포착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가 다르냐는 거죠. 딱 보잖아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는 먼저 샀다가 나는 걔가 모르는 친구 나보다 비싸게 사는 호갱을 원하는 거잖아요. 호갱을 찾는 있는 거죠, 정말.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파티시페이션인데요. 이것도 잭 보글이 한 말이죠.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파티시페이션이라는 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티시페이션, 참여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right now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해라는 얘기죠. 제가 책을 썼던 이유, 아까 제가 드린 책 있죠. 그 책의 주제는 딱 하나의 결론을 보면 2016년을 제가 책을 꽤 팔렸는데요. 제가 봤더니 그때 사신 분의 5% 정도만이 미국 주식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책 보시면요. 책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세요. 그 동영상 강의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존경한다고 좋아하잖아요. 워렌 버핏 강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뒤집어지죠. 100몇십만 원 받아요, 그 강의가. 한 달에 몇 번, 주말에 몇 번 하고 100몇십만 원 받는데 그렇게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주식이냐. 한 주식도 없어요. 거의 해당되는 거.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근데 100몇십만 원씩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딱 답은 뭐냐면 워렌 버핏이 하는 회사 이름이 버크셔에서거든요. 그 주식을 한 주 사면 돼요. 한 주만 사보면 다 해결돼, 한 주. 한 주가 4년 전에는 한 10만 원이었고요. 지금 한 20만 원 할 겁니다. 10만 원이었는데 한 4년 만에 20만 원이 됐어요. 1960년도에 상장했는데 62년도에 상장했는데 지금까지 연평균 21% 올라갔어요. 올해는 지금 고점 쳤다가 좀 밀려있는데요. 그 한 주를 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저 책에서는. 한 주만 사봐라, 한 주. 한 주 사갖고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얼마나 역설적으로 돈을 잃겠어요. 한 주 사는데 수수료도 없는 데도 있고 수수료 10,000원, 8,000원 정도 내는 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지만 한 주를 사본 사람과 한 주를 안 사본 사람은 천지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 책의 주제 딱 하나입니다. 버크셔의 주식 한 주를 사봐라. 그러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파티시페이션은 언제 한다? 주식은 당장 사라는 거예요. 당장. 해외 주식은 근데 직접 하기 어려운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S&P 500 펀드 같은 게 있어요. 은행이나 지금 팔거든. 그걸 그냥 10만 원치, 100만 원치 사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좋다고 해서 올인해갖고 한 1억 몽땅 한 방에 막 그거 하지 말고요.
한 주 10만 원치에서 사보라는 얘기예요. 펀드. 그게 파티시페이라는 게 당장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시계는 라인 나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얼로케이션. 얼로케이션이 뭐냐면 더 쉽게 하면 분산하라는 얘기예요. 분산. 딱 두 가지만 쓰면 돼요. 저는 주식 투자해서 패가 망신한다. 너 왜 안 했냐? 너희 엄마 아빠도 다 망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있는 문답 다 팔아서 날려버린 게 주식 때문에 미쳤냐? 너 주식하냐? 제가 그분들의 뜻을 반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자식도 아닌데 저희 딸은 이제 외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월급 받으면 다 그냥 돈 생기면 벅스에서 매달 조금씩 살아보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은 대학교 간 사이 돈이 없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한 3,000부, 5,000부 줘요. 펀드 사라고, ETF 사라고 하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죠. 왜? 저희가 주식을 안 해갖고 주식의 위험도는 분명히 위험이 있지만 주식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연 1.7% 금리거든요. 젊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일수록 조금이라도 해보라 그래요. 다만 5,500만 원, 50만 원도 50억, 500억 같이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두 개가 아니라 분산을 하는 거예요. 분산. 그게 지역을 분산하건 펀드랑 채권을 분산하건 뭐론 간에 뭔가 분산하죠. 뭐든지 세상에 요거 하나 딱 올인한다? 그거는 이상하게도 올인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영화 내서 내는 거예요. 영화. 룰렛에서 한 주씩 번호 딱 찍었는데 룰렛 돌다가 딱 그거 찍혀갖고 36배 받는 거. 그건 영화에서만 있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홍콩 영화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도송 이런 게 있어요. 주성치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사위로 있잖아요. 주사위. 주사위를 두 개 합은 체크가 12구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보면 13도 만들어내는데 막 그걸 딱 치면 범위 하나 더 찍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서 가장 합리적인 편은 오히려 좀 합리적인 거는 블랙잭 같은 건 합리적이에요.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블랙잭도 사실 보면 계산을 많이 하면 카운팅 한다는 게 쫓겨나거든요. 도박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아까 섰다는 오히려 합리적이죠. 섰다는 어찌됐건 둘이 하면 누군가 하나 먹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정말 없어 보이지만 도리치구땡 있죠? 여성분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 남성은 다 알잖아요. 도리치것도 그럼 선이 다 먹게 돼 있잖아요. 주식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자포자기 막 하잖아요. 도리치구도. 그냥 안 잡히면 다 먹잖아요. 그냥. 그런 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식이 딱 잘못 생각하면 그런 거죠. 어느 하나 딱 찍는다? 그냥 여러분들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없으면 앞으로도 없어요. 어떤 주식 하나 딱 찍어서 된다? 어떤 펀드 하나 딱 찍어서 된다? 어떤 ETF 딱 하나 찍어서 된다? 그런 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놈은 쉽게 사기꾼이죠.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사기꾼이죠. 오늘 말씀드린 결론이 이거였는데요. 딱 하나 한번 먼저 해보신다 그러면 그냥 복수세이를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수세이가 바로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머리웨어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오늘 현재 $197 정도 할 거예요. $197 정도.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나온 건데 이게 1960년부터 연평균 21%입니다. 연평균 21%.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이 양반이 다 분산 투자가 돼 있는 거죠. 애플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딱 이거 하나를 사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를 사보고 나면 외국 주식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알아야 되냐? 못해야 되냐?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왜 여기 보면 B할게 B라고 그럴까?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나는 B할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참고적으로 보면 B할게 A는 한 $30만 넘습니다. 현재 전세가 가장 비싼 주식 3억 5천 정도예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통 크게 똑같은 주식을 1500분의 1 쪼갰어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줬어요. 1500분의 1. 그래서 이 가격 곱하기 1500이면 딱 B할게 A랑 비슷해요. 그래서 30만 불이 넘어요. 3억이 넘는 거죠. 근데 재미나는 게
아까 미국 주식은 배당, 좋은 주식 배당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벅스에서는 배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질문이 항상 배당 안 주냐 그러면 배당 줘봤자 너희들이 허튼 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가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개인적인 스타일이니까 모르겠어요. 또 어떤 기업 찾으면 근데 벅스에서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워렌 버핏도 아마존을 못 사는 게 후회한다, 구글 못 사는 게 후회한다는 게 있거든요. 또 어떤 회사는 어떤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전체 자산의 반을 이걸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존도 사고 페이스북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거 삽니다. 그거 나중 일이고 공부하면 되면 나중에 알아서 지금 제일 먼저 사시면 이거를 사시면 돼요. 언제 산다? 라이너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10억어치 사는 것도 아니라 한 주, 두 주 사보는데 무슨 가격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애플의 매니아야. 애플 사고 싶어. 애플 한 주 사보면 되는 거죠. 한 주부터 사보면 되는 거죠. 나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난 나이키만 신어. 나이키 사보면 되는 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보다 먼저 한 게 포켓몬, 피카츄를 먼저 했던 애. 진짜 저희 아들은. 지금도 그냥 포켓몬의 광팬이죠, 얘가. 그러니까 걔는 딱 일본의 닌텐도를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 걔는 아직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죠. 딱 그런 거죠. 네. 이제 넘어가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 말씀드리면, 혹시 추가적인 관심 있으면 페이스북 하신 분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가 제 운영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하신 분들 여기 그냥 치시면 돼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좀 관심 있으시면 또 네이버나 이런데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치시면 카페를 또 제가 운영해요. 네, 여기 보면 앞서 한 뭐 영상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게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어느 나라건 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비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